음력 5월 5일 단오인 어제 조계사와 통도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세시 풍속을 결합해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국회 정각회 6월 법회에서 푸에르토리코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불교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선행과 자비,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에서는 호국영령 추모의 시기인 허공맞이 홍법바람일제와 호국의 숨결대회가 봉행됐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개산 74주년을 맞아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관광박람회인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관람객들로 붐비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BS 뉴스의 기획보도 불자일전, 오늘은 이상근 공인회계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통 명절인 음력 5월 5일 단오인 어제 사찰에서는 세시 풍속을 결합해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사와 통도사 등에서는 소금단지를 경내에 심어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화마로부터 도량을 수호할 것을 염원하는 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첫 소식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기가 가장 충만하다는 음력 5월 5일 단오. 창포에 머리를 감고 쑥과 익모초를 뜯으며 그네뛰기와 씨름 등 민속놀이를 하는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목적 건물이 많은 사찰에서는 단오날 화기를 누르고 도량을 수호하기 위한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인 단오제 화기애애를 봉행하고 사찰의 안녕과 번영, 불자들의 가정에 안락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했습니다. 성냄과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어리석음은 자비와 지혜로 잘 다스리는 그런 단오와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계사 스님들은 대웅전 부처님전에 올린 소금단지를 옮겨와 한자로 물숫자로 쓴 종이로 봉인했습니다. 바다를 상징하는 4개의 소금단지는 신도들의 화엄성중 정근 속에 조계사 앞마당에 하나씩 묻혔습니다. 이어 조계사 스님들은 80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모시고 청포물에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 행사도 열었습니다. 조계사는 단오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를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채와 소금을 나눴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도 사부대 중 1,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해 묻어둔 소금단지를 교체하고 불자들의 가정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항화마진언이 적힌 소금주머니를 나눴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단오절 행사를 통해 통도사가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닷물을 떠와서 본사의 각 방마다 한 해의 안녕을 기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뜻에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스님과 모든 불자들이 영혼소에서 이 통도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켜졌다고 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합천 해인사 스님과 신도들도 단오절을 맞아 매화산 남산 제1봉 정상에 올라 바위 사이사이에 소금을 묻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길 기원했습니다. 이어 해인사 승가대학과 가야산 국립공원, 합천군, 경찰과 시민 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어 지역사회 화합을 다졌습니다.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 전국 사찰은 불자들과 함께 옛 선조의 지혜가 담긴 세시풍속으로 남은 한 해도 원만하길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국회 정각회 6월 법회에서 선행과 자비, 포용을 부처님의 가장 귀한 가르침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의 한국전 참전용사 지원과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에 불교계가 적극 나선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호국보훈의 달 전 군종교구장의 경책은 정쟁의 국회에 특별한 귀감이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회 불자들의 수행도량 정각선언 법석에
조계종 군종교구장을 지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자리했습니다. 선행과 자비, 포용을 주제로 한 스님의 법문은 조국을 지키다 현충원의 작은 비석으로 남은 사람들,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로 시작됐습니다. 스님은 공동경비구역 안에 개창한 무량수전 이름을 유엔사로 지었다며 웃음부터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선열을 기리는 추모의 마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무겁게 체근했습니다. 현판에는 무량수전이라고 붙였지만 그때 제가 퍽 떠오르는 생각이 유엔사라고 하면 어떨까? 한국 불교가 그래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을. 스님은 특히 6.25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남미의 동맹국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피해 회복을 위해 불교계가 나섰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푸에르토리코엔 12,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국내 관심은 미미했고 조계종은 3억 원의 성금을 모아 지원했습니다. 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도 불교계가 나섰다며 재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슴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했으면 좋을 것을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계산하다가 망친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국회는 입법기구고 예산 통과해줘야 돈도 주고 어쩌고 할 건데. 부처님 오신 날 합장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질책했습니다. 사찰 예법을 따르던지 몰랐으면 당연히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의 국회에 꼭 필요한 법문이었다며 스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복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이타심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뀌는 데 잘 앞장서시는 스님이죠. 스님다운 법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비와 선행 자체도 살아있는 그 삶에 녹아들어 있는 말 그대로 자리이타 그 법문이고 어디서나 먼저 가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법문 참 와서 닿았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국회, 마음이 해야 할 일을 머리로 하기에 이를 그르친다는 스님의 법문을 새겨야겠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일 양국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39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가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립니다. 한국 불교문화 교류대회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 삿포로에 위치한 중앙사 일대에서 열린다고 조계종이 전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일 불교문화 교류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한일 두 나라 스님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환경 문제와 불교로 한국 대표단은 11일 저녁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에 참석하며 12일 오전에는 삿포로시 조동종 중앙사에서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참석합니다. 이어 학술강연회와 공동선언문 발표, 성지순례 등 양국 불교 교류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홍법사에서 열린 호국영령 추모의식, 허공맞이 홍법 바람일제와 호국의 숨결대회를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장렬히 사나운 호국영령과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식이 한창입니다. 허공을 떠도는 유주무주 고운의 넋을 기리는 홍법 바람일제는 올해로 29회째를 맞았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그 6월 현충일에 호국 영령을 위령하고 그리고 그 호국 보훈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홍법사의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뜻에 따라 매월 6월에 진행되는 홍법 바람일제는 천도제와 추모사 등의 손으로 엄수됐습니다.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호국 영령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홍법사 경내를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호국정신,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제9회 호국의 숨결 대회도 열렸습니다. 그리기는 희망을 꿈꾸는 대한민국과 글짓기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시제로 열린 대회는 학생들에게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헌법사에 와서 그림 그려서 재밌었어요. 즐겁게 놀았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맨날 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홍법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홍법 바람일제와 호국의 숨결 대회는 미래를 생각하며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남북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고 평화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서울 금호여중 삼선중학교 학생들과 고려인, 스리랑카 노동자 등 140여 명과 함께 파주 임진곽과 민통선 일대에서 민족화해협력 번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9 통일문화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DMZ 자전거 타기, 통일대교와 임진강역을 지나는 DMZ 걷기 투어에 나섰고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탐방 등에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과 동북아시아의 미래자산인 고려인 청소년, 내전을 겪은 스리랑카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단을 느끼고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나누며 하나되기 측은 전했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개산 74주년을 맞아 기념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상월 원각대조사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5년 음력 5월 5일 단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창건된 날입니다. 구인, 사람을 구하겠다는 원력을 바탕으로 시작된 구인사는 천태종 총본산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단일 사찰로 성장했습니다. 천태종이 7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구인사 개산 74주년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최상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백년대의 큰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한 해 한 해 높아가는 공덕의 답을 보니 선회의 가르침 그 참뜻이 뜨해가는구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구인사는 수수만만의 중생이 귀의하는 대도량이 됐다고 설했습니다. 구인사 개산 74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을 봉행하니 제불보살님의 가피와 본종 중상조 상월원각대조사스님의 장엄한 원력이 무량광명으로 나타십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우인사라는 이름으로 지은 삼간 추함이 수행정진을 통해 오늘날 명당이 품은 황금절로 마치 소백산 연화봉 아래 연꽃이 피어난 것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고려 숙종 2년 의천 대선사에 의해 개창된 천태종.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은 의천 대선사의 입적과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침체를 겪다가 상월 원각 대조사가 종단을 등록하면서 복원됐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참선을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세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가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원력으로 산문을 열게 된 사찰이 바로 구인사입니다. 개산 74주년을 맞은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는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탐구와 인격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대장경 역경도량이자 학인 스님들의 수행도량인 남양주 봉선사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남짓.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경기 남양주 봉선사 가는 길은 7,000평의 광활한 연지와 물안개를 건너 만나는 현실 속 연화장 세계입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초청으로 봉선사를 찾은 광명시 해냄 청소년 활동센터의 10대 아이들은 무거운 책가방과 함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예의 바르게 차렷하고 허리 굽히지. 도시 있을 때 가끔씩 기침 나오긴 했는데 여기 산속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좋았어요. 봉선사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에 있는 청정사찰로 나비 군락지와 조선시대 왕의 사냥터였던 광른숲 산책로가 유명합니다. 6월의 신록 속 맑은 공기와 산새들의 지저귀은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복잡한 머리를 씻어줍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 자체를 가면은 뭔가 되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사뿐히 걸어야 되고 예절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좀 일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를. 아이들은 합장과 고두레 등 사찰 예절을 배우면서 우더른에 대한 존중과 예를 조금 갖췄습니다. 이 시대의 역경보살, 팔만대장경을 한글 완역한 월운 큰스님의 원력과 능엄항림의 서건기가 흐르는 봉선사의 기운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과 함께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성숙한 어른들 속에서 아이들이 참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보여줌으로 해서 애들이 그냥 몸으로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봉선사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붓다의 향기, 청년 희망 캠프를 통해 학인 스님들의 강의와 템플스테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청년들이 한데 모여 마음속 고요를 찾아 삶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체득하는 봉선사 템플스테이만이 가진 장점입니다. 사찰을 찾은 미래의 주역들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자신을 감싼 알을 깨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하루를 보내며 마음만큼은 한 뼘 더 커졌습니다. 봉선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관광박람회인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꽃 등과 나무 컵받침, 단주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홍보 공간이 어느 부스보다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40여 개 나라 1,400여 관광업체와 유관기관들이 참가해 글로벌 산업에서 관광이 갖는 중요성과 비중을 실감케 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준비하는 업계와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안 쓰던 손 써가지고 진짜 재밌었고 나중에 알려주실 때 이게 뒤집어가지고 끈 빼주시고 불 켜주셔가지고 신기했어요. 밤에 걸어놓을 수 있다 하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박람회장에 들어선 수많은 부스에서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산사의 생활을 접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연꽃 등과 나무컵 받침, 단주 만들기 체험이 현장에서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불교 문화가 낯선 이들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며 불교를 친근하게 바라보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옛날 불교가 연꽃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알아가지고 고정관념은 별로 없었는데 이거 하면 그냥 재밌고 불교도 따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고 하는 걸 알게 됐죠. 만드는 게 쉬워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어른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전국 130여 개 사찰이 상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정보는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템플스테이 사찰이 전국에 130여 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사찰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오시면은 외국인 전문 사찰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초청한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데요.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바이어들 해가지고 미팅하면서 그 업자들 직접 만나서 또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인 불교 콘텐츠가 관광 상품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There's a lot of very beautiful things about Korean culture and that are now making their way to the world stage. So people are really interested in what this country is doing and this really rich and deep history that they have here. And that's exactly why I think people especially want to see Buddhist temples. They're these 1,500-year-old structures. 불교문화사업단은 내일과 모레는 박람회에 참가한 해외 관광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진관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 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제주 지역 제가공덕주들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는 경내 극락전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공덕주 기제사를 봉행했습니다. 기제사는 개식을 시작으로 3기의 헌양, 헌다, 헌화, 추도사,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일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그 51번째 순서로 이상근 공인회계사를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말근에서 대표 간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근 공인회계사. 동료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까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 말근하고 MOU를 맺어서 학교 급식비리 뭐 이런 학교에 각종 문제들이 생기는 현장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학교 급식 실태를 좀 점검한다든지 또는 서울시하고 또 협업을 해서 재개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어릴 적 고향 경남 하동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닌 인연이 고교 시절 부산 감노사 불교학생회, 대학 시절 연세대 불교연구회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불교학생회가 부산 상고하고 그다음 경남 여상,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이렇게 연합법회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반야심경부터 천수경, 그다음 금강경까지 이렇게 독경 암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때마다 수련회, 요즘 말로 이제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특히 대학 시절에는 80년대 중반 민주화 운동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깊이 고민하며 동참했습니다. 원시 불교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기마다 이렇게 각종 이제 사찰에 다니면서 수련회도 하고 신행 활동도 이제 병행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사회민주화 운동도 같이 해야 되나 아주 어려운 시기였죠. 공인회계사 합격 후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에 들어선 뒤로도 공부한 만큼 회양하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정신을 실천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사의 상임감사로 활동하며 언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 이상근 대표 간사. 불교의 사회적 기여가 많음에도 일반 언론의 시각이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그는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불교 언론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이렇게 뭐 확대 보도를 하고 함으로써 이 불교에 마치 전체가 큰 문제가 있는 듯이 이렇게 좀 오도하는 이 경향성도 참 문제. 말하자면 이 언론이 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그 뉴미디어 환경에 좀 적극적으로 적응을 했고 또 소통을 하는 또 보도를 하고 또 포교를 하고 하는 이런 좀 기술적인 혁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가슴에 새기고 있는 글귀는 신영복 선생이 쓴 꽃이 되어 이 땅을 지키고 바람이 되어 새날을 연다는 화명고토 풍이 신천. 불교 공부로 자신을 지혜롭게 가꾸고 향기를 머금은 꽃처럼 사회에 향기를 회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이상근 대표 간사에게서 우리 사회와 불교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원주 한지가 예술의 중심지 이탈리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은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 초청으로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에서 2019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한지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경북 경주시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이사도시로 다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1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에서 페루 쿠스코, 미국 필라델피아, 중국 수저우 등 7개 도시와 함께 이사도시로 뽑혔습니다. 2019 부산국제무용제가 세계인의 춤, 부산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무용제에는 한국, 몽골, 미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터키 등 10개국 29개 무용단체가 참가해 내일까지 46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였던 어제 조계사와 통도사 등에서 펼쳐진 사찰 의식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불의 기운을 눌러 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로 묻어둔 소금단지를 교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신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사중 스님들이 어르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같은 세시 풍속과 결합된 의식들은 우리 불교가 간직한 무형의 역사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계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의 기운을 다스려 조화와 평화의 기운으로 가람을 수호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새삼 돌아보게 하는데요. 이제는 단오가 명실공히 3대 명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